네, 소설 쓰신의 사과했지만 오늘의 이슈박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런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듣고 오신 대로 추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추미애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병가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제 추 장관 대정부 질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하나는 엄마 추미애가 아들을 두둔하는 거 이거 하나 느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대답을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개인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정부 질문회장이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개인이 신상에 관한 의혹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어제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답이라기보다 서모 씨의 어머니 추미애 대답을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선별적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본인이 대답하고 싶은 것만 구체적으로 대답해도 예를 들면 아까 봤지만 카투사 95%가 서류가 나와 있지 않다고 서류가 하답니다.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현 병장이 뭔가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대답하고 진짜 중요한 것. 본인이나 남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전화했습니까? 이거. 보좌관에 전화한 거 지시했습니까? 요거. 이게 제일 두 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전화했느냐? 확인이 어렵습니까? 주말 부부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물어볼 시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주말 부부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나는 부부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전화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이혼한 부부라고 해도 이거 확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거 하나. 그리고 보좌관에게 확인해보지 않았냐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수사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검찰청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사실관계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한 거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확인하는 게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까? 저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대답은 도통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민원실에 전화한 내용, 여기에 관련한 어제 대답 한번 다시 듣고 오시죠.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특히 이 주말 부부 언급을 한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 나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명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검찰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남편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예. 그럼 입맞추기 했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 맞추기 했다고 하는 의혹을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내고 그 의혹에 또 다른 의혹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꼬투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예.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과 동시에 한 병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전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아마 양가적으로 교차하는 게 어쩌면 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감정. 예. 아 그럼 한 부모의 자격까지도 뭐 그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입장이나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대응하는 거지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병가를 계속 연장한다거나 부당하게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한쪽 무릎 군대 입대 전에 수술했고 또 수술을 해서 지금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병가를 연장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대 지원 대장이죠. 그러니까 대위하고 그다음에 중령. 그러니까 카투사 단장이라고 하는 대령 말고요. 그러니까 그 중령하고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이상 병가가 어려우니 개인 휴가를 내라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실을 부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고 병가를 계속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개인 휴가를 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내가 명령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픈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굳이 청탁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은 이제 본인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추 장관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만약에 면접 시험 봤으면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제가 자식의 실력을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엄마로서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자, 본인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 장관은 내 아들이 능력이 충분한데 오히려 엄마가 정치인이어서 역차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엄마니까 본인 아들이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역차별이 되려면 원래 이제 통역병이라는 거 어떻게 뽑냐면은 저 시험 보고 면접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추 장관의 아들의 당시 서일병이 합격을 했어요. 이제 평창 가나보다. 합격 다 됐어요. 그런데 야 이거 당시 여당 대표 아들인데 이거 아무리 시험 봐도 들어가면 말랄 수 있으니까 바꿔. 다시 추첨을 하자. 그래서 다시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역차별이 맞죠,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아들이 당시에 통역병 발탁됐다는 보장되는 겁니까? 시험 봤으면 발탁됐다고 누구든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역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말은 그런 뜻 쓰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의혹은 부인했지만 또 엄마로서 이야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영상 또 보고 오시죠.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그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봐주질 못했고요. 사실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이 소설 쓰신의 발언 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저한테 대한 공격은 제가 참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 하는 좀 심하다라는 그 모욕감을 제가 대신 대변을 해주느라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네, 사실 소설 쓰시다네라는 말 때문에 의원들에게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라고 했네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병가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사실은 저도 하나 아이의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병가를 어떻게 더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가를 좀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좀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설 쓰시네 여러 간에 계속 이제 추궁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너무 거칠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야당에서는 더 야권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의혹을 키워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응할 때 좀 몸을 낮추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전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계속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 추 장관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거부감이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응하는 방식들을 지난 이제 이틀 전에도 사실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명했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감입니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부분도 아마 그런 국민의 좀 정서를 감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해 못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어제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추 장관이 좀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3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6월 25일에 당직 사병과 아드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십니다. 제가 아들 휴가도 신경 써주지 않는 엄마가 예. 제 아들 군대 당직 사병과 통화했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아닙니다. 질문을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야비하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글쎄요, 김태형 변호사는 추 장관 어제 좀 사과를 하면서도 또 발끈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사 얘기. 그럼 수사 때문에 그런 거라면요. 전반적인 톤이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들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욕을 먹더라도. 근데 모른답니다. 다 모른대요. 아들과 당직사병 통화했는데 그 아들한테 저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아들아, 정말 통화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인 개인적으로도 확인은 했으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못합니다가 아니라 모른답니다. 얘기 안 물어봤다는 거야, 아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도저히 추 장관이 어떤 생각하고 저 자리에 갔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런 거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 수사검사처럼 질문을 피의자 신문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란 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미에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 국무총리가 국회에 섰을 때 오방끈까지 흔든 여당 의원도 계세요. 그분 지금 재산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도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에 대정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박형수 의원하고 전주 의원이 무슨 모욕적인 언사를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야당 의원으로서 의혹을 추궁한 건데 무릇 피의자 신분처럼 하는 건 아니자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근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탈영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아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청탁을 넣어서 그래서 병가를 연장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부대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단이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하고도 또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탈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황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사실 뭐 적절한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추미애 장관도 사실 법조인인데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관한테 지금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장관 지금 진술 거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답변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시비비 가리고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라도 이렇게 상대편의 얘기를 왜곡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전 좀 부적절하다고 마음 생각합니다. 표현이었다. 네.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어땠을까요?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전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 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평균 포상휴가 13일인데 서일병은 평균 4일 썼습니다. 평균 위로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습니다.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 찬스였다면 병가 말고 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씩 하고 이래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휴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네, 적극 방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의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김종민 최고위원은 PPT까지 준비해서 변호를 하고 질문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네요.